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울입니다. 쌤조학은 건강과 질병에 관하여 통합화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족 냉증, 체내 독소 장애와 결국 수면 교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강의에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만큼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많이 앓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다고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21세기는 정신질환 쪽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는 현재 100세 정도는 살아갈 것으로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100세가 아니라 건강 100세가 돼야 되는 거죠. 100세까지 살면서 어떤 삶의 질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1세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정신질환이라고 했는데 그 정신질환이 가장 원초적인 것이 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그게 핵심적인 것이 스트레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제가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암 그리고 대사장애, 자녀교육, 즉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 그리고 가족. 새롭게 암과 여성질환보다 먼저 포함이 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일까? 사회적인 스트레스일까?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스트레스일까? 아니면 요즘 전부 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 내의 스트레스일까? 또 하나, 자기 자신에 의한 스트레스. 제가 5가지를 얘기했는데 혹여나 당신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은 5가지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의 스트레스인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것은 50% 이상 차지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의한 스트레스였거든요. 결국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 방안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영원히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21세기의 새로운 질병에 대한 화두가 되는 것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저 입장에서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명쾌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럼 스트레스는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지? 그러면은 가장 쉽게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것은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불면증. 저는 불면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쉽게 불면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가장
격한 운동을 밤새 하는 것을 저는 불면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격한 운동이라는 것은 뭐 사람에 따라서 1시간, 2시간 하면 완전 초죽음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밤새 몸이 초죽음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낮에는 많은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많이 썼으니까 밤에는 그 에너지를 쓴 장기를 다시 수리를 하고 보완해야 될 것을 보완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체 시스템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말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밤에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 분들 피부 정말 쉽게 망가집니다. 피부 좋게 하려는 것, 잠 잘 자시는 것 같은 피부 엄청나게 고와질 수 있습니다. 불면증과 우리의 피부라는 것은 하나의 제 입장에서는 세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포. 60조 되는 세포의 관점에서 제가 지금 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몸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불면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 깨어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직장인이에요. 그럼 불면증을 앓으면은 일을 못 보겠죠? 사회 활동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부득불 할 수 없이 수면제를 복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수면제를 그러면은 장복할 수밖에 없겠죠? 왜? 원초적으로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아야 하는 것 같으면은 불면증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회 활동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또 수면제를 먹어야 돼. 그러면은 알다시피 약물은 복용하는 것 같으면은 내성이 생긴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과용량을 복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역으로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요, 해결이 안 된대요. 그러면은 불면증이 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도 볼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간단하죠.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보다는 원초적인 시발점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제거시키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통합학적인 건강관리의 가장 핵심은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그걸 풀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운동요법 많습니다. 뭐 수천 가지가 있겠죠. 자, 영양요법, 그것도 엄청 많습니다. 자, 운동요법, 영양요법,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개인에게 얼마만큼 맞는지 안 맞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개인별 맞춤 관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하니까 너무 강범해. 너무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영양요법을 하고 운동요법을 하려고 하는데 50kg인 사람과 100kg인 사람이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했을 시에 효과는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겠다, 그죠? 너무 간단하다, 그죠?
또 과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좀 소식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은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나요? 또 남녀가 왜 똑같아야 되죠?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호르몬의 시스템도 좀 다른데 우리는 계속 그걸 짜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질병 쪽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앓고 있지 않는 사람, 질병도 고혈압인 사람, 당뇨에 있는 사람,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사람, 변비를 앓고 있는 사람, 이걸 또 복합적으로 앓고 있는 사람 다 다를 수 있다 그죠? 근데 왜 이걸 갖다가 획일적으로 해야 되죠?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더 얘기를 더 해야 되겠다. 20대인 사람과 50대인 사람과 80대인 사람이 영양요법, 운동요법을 하는데 왜 같아야 되죠? 제가 20대, 50대, 80대로 얘기하는 것은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세대가 지금까지는 30년을 one generation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아버지는, 부모는 50대, 또 50대의 그 할아버지는, 제가 아버지는 80대. 그러니까 20대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50대면은 아버지, 그리고 80대면은 이제 할아버지 뻘이 된다는 얘기죠. 그냥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내가 왜 같아야 되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적인 건강관리에 새로운 모티베이션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전공인 천연수면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 천연수면제, 수면제가 아니에요. 천연적인 영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면을 유도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불면증이 왔죠. 우리는 불면증이 오다 보니까 우리 정신질환으로 계속 연이어 가는 거죠. 수족 냉증이 오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몸은 대사장애가 오기 마련이거든요. 또한 호르몬계 장애도 같이 겸해서 오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리고 대사장애와 호르몬계 장애가 오는 것 같으면 우리 몸은 체내 독소 배출 장애가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암적 체질화 된다는 가장 정석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내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못 되는 것에 대한 원인은 어디죠? 대사장애와 호르몬계 장애였다. 호르몬계 장애는 수족 냉증에서 유발되는 효과가 가장 크다. 정신질환과 우리의 어떤 지금 21세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질병은 불면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불면증의 원인이 뭐지? 스트레스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찾아 들어가는 같으면은 우리는 결국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 몸이 계속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키포인트는 스트레스를 원초적으로 해결해야만이 수면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차의과대학교 수면학 교수인인 이구연 박사와 함께 수면 교실을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50개 정도의 수면 교실을 개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해결을 하고 또 깊은 수면을 유지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5개 정도는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수면은 심리적인 요인과 육체적인 요인도 해결해야 되지만 지금 발생한 질병이나 어려움은 통증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안정적인 수면을 즐길 수 있는 교육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가르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왜? 가능하면 병원에 안 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법, 운동, 그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족 냉증을 원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스스로의 어떤 방어 전략 같은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족 냉증과 체내 독소 배출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원초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면 교실이라는 하나의 모티베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치료에 대한 것도 하고 안정적인 수면을 즐길 수 있게끔 교육하는 것까지 더불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면 교실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수면 교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2번째인데 조금 더 상세하게 다음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21세기 정신질환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는 거거든요.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쌤조학이 여러분의 건강과 질병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